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고 정식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년 만에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민승기 뉴욕 한인회장이 정식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에 위치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자신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방문한 민승기 회장은 선관위 위원장에게 후보 등록 시 필요한 공탁금과 서류를 제출하며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34대 한인회장 입후보로 민승기 후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민승기 회장이 후보로 정식 등록하면서 이번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6년 만에 경선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승기 후보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터무니없는 공약을 남발하기보단 한인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공약만 내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제가 공약을 지난번에 한 14개인가 냈습니다. 그런데 이정화 회장님께서 우리 취임식 날 말씀하시기를 한두 개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가지, 많으면 한 3가지 정도로 집중을 해서 제가 구축하도록 제가 하고 싶었던 2-3가지는 꼭 1년 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승기 후보는 6년 만에 경선인 만큼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고 공약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있지도 않은 일들이 많이 얘기가 돼서 실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동안에는 얘기거리가 많은 그런 선거보다는 자기의 공약을 한인사회에 잘 알려서 혹시 떨어진 사람이 있더라도 남아서 이긴 분이 그 떨어진 사람의 그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오늘 후보 등록을 마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2사람의 회장 후보 자격 심사에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그 세칙에 의해서 두 분에 대해서 아주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저희들이 이제 서류 심사를 하고 앞으로의 이제 선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월요일 날부터 이제 뭐 투표구라든가 모든 것을 조정을 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민승기 후보는 자신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에 윤정남 전 청가협회장, 부본부장에 이영우 전 상춘회장, 간사에 조성한 전 뉴욕 한인회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현재 디팔로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를 노던 블루버드로 이전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류의 확대 조치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신청 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확대된 불체 청소년 추방류의 조치가 오는 18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추방류의 대상자의 31세 나이 상한 규정이 폐지됩니다. 또 16세 생일이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한 자로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나이 상한은 없어졌지만 최소한 15세 이상으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 추방류의 자격을 갖춘 15세 미만으로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추었다 해도 추방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추방유예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 $465와 함께 추방유예 신청서 양식 그리고 고용허가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고용허가 신청서 없이 추방유예 신청만 제출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러커스 대학이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을 위해 칼리지 페어를 개최합니다. 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는 러커스 대학은 칼리지 페어에서 상세한 대학 입학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러커스 대학은 내일 오전 10시 뉴욕 캠퍼스에서 서류 미비자를 위한 컬리지 페어 언다큐 러커스를 개최합니다. 러커스 대학은 이날 컬리지 페어에서 입학 사정관들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입학 정보와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립대학인 러커스 대학은 서류 미비 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일명 드림액트로 불리는 평등 학비가 시행됨에 따라 뉴저지주에 거주하면서 고등학교에 3년 이상을 재학 졸업한 경우에는 뉴저지 거주민 학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우선 과제로 삼고 오는 7월 모의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실시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준비를 위해 재외선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재외선거 관계기관 협의회는 2009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재외선거 준비를 위해 중앙선관위와 대법원, 국무총리실과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와 검찰청, 경찰청과 우정사업본부 등 10개 국가기관으로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는 2015년 재외선거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공정관리체제 구축 방안, 참여 편의 확대 방안, 유권자 중심의 홍보 방안 등과 관련된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기관 협의회 참석자들이 재외국민의 선거 참여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과 다양한 환경에서 실시되는 재외 선거 관리의 안정화 그리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위해 오는 7월 재외공관과 국내외 모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모의 재외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급병가의 혜택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어제 연방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이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패티 머레이 상원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각각 상원과 하원에 건강한 가족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30시간 일할 때마다 1시간의 병가를 취득해 최대 56시간까지 유급병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연방의회 매 회기마다 상정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 연방 공무원에게 6주의 유급 출산 휴직을 허용하는 지침을 시행한 데다 뉴욕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도 자체적인 유급 병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커네티컷과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 3개 주와 16개 도시가 자체 유급 병가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주들도 우려와는 달리 유급 병가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힐은 2년 전 유급병가를 시행한 커네티컷주의 기업 가운데 4분의 3은 이 법안에 대해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또 집단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소비자들은 블루링크 텔레매틱스라는 무선 인터넷 유료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거이코스 등 소비자들은 지난 10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현대모터 아메리카와 관련 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 텔레매틱스 시스템이 유료 서비스인데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새 차 구입자들에게 3개월에서 1년까지 시스템을 시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에는
동안 월 사용료를 내면 별도의 비용 없이 다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7일 구입자들에게 당장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변경된다며 이후에는 시스템 복구를 위해 최소 $500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이코스 등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이와 같은 위협은 당초 계약에 없던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재연결 비용 등을 보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H마트가 오는 15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5개 매장에서 통영 수산물 특판전을 진행합니다. 오늘 리츠필드에 위치한 H마트에서는 특판전 테이프 커팅식을 위해 김동진 통영 시장이 방문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H마트가 2015년 설을 맞아 통영 명품 수산물 특판전을 실시합니다. 오늘 오전 뉴저지 리츠필드에 위치한 H마트에는 김동진 통영시장이 참석해 준비된 장어, 멸치, 굴, 멍게 등을 소개하며 통영 특산품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우리 통영에서 나는 특산물인 멸치, 굴, 멍게 이런 등등의 특산 수산물을 이번에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셔서 우리 통영의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통영은 위치적으로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남해안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 신선도가 중요한 멍게, 굴 등의 수산물을 대량 공급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커팅식에 참석한 김미옥 통영시의원은 통영이 미국 FDA의 지정을 받은 청정해역인 만큼 신선하고 위생적인 통영의 수산물에 대한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 교포 여러분들 오셔서 이런 시식회 행사를 할 때 오셔서 많이 드시고 건강하셔서 오래도록 이렇게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H마트에서 열리고 있는 2015년 설맞이 통영 명품 수산물 특판전은 뉴욕과 뉴저지 5개 H마트에서 오는 2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채널 K뉴스 박민기입니다. 복권 판매가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인 가운데 이번 파워볼 잭팟 당첨자는 3명이 나왔습니다. 당첨금은 역사상 5번째로 높은 5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5억 6,410만 달러까지 올라 미국 복권 당첨금 역사상 5번째로 높고 파워볼 역사상 3번째로 높았던 이번 잭팟의 당첨자는 노스캐롤라이나주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텍사스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파워볼 잭팟의 당첨 번호는 11, 13, 25, 39, 54, 파워볼 번호는 19였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는 당첨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첨자의 복권이 판매된 곳은 텍사스주 프린스턴의 애플트리 폰마트로 알려졌지만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푸에르토리코의 당첨 복권 판매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는 파워볼 잭팟 복권 판매를 시작한 지 1년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당첨자가 나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편 뉴욕주 복권국의 판매 통계 결과 지난해 파워볼 판매율은 2013년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고 메가밀리언은 11.8%, 로또 역시 16.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